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페라 베르디의 리골레토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페라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주세페 베르디, 1813년에서 1901년까지 이 땅에 사셨죠. 리골레토에서부터 라트라비아타, 일트로바토레, 아이다 등 오늘날에도 세계의 오페라 극장에서 늘 공연되는 유명한 오페라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지금도 오페라의 왕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베르디의 오페라 리고레토 중에서 두 곡을 우리 호준 가수님이 이번 KBS 교향악단과의 합동 연주 때에 부를 가능성이 높은 베르디의 엘라미 푸 라피타 이 곡하고 라돈나의 모빌레 라돈나의 모빌레 여자의 마음은 빰빰빰 이런 노래 이런 것도 이제 우리 호준 가수님이 이번 3월 초에 있을 공연에서 부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꼭 된다, 선곡된다라고 확정은 아니지만 이미 한번 선곡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시사한 바 있는 곡이기 때문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오페라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의 출처는 1998년도에 발간된 도서출판 PRAD에서 발간된 오페라 이야기. 이 저자는 백남옥 교수이십니다. 네, 너무나도 유명한 소프라노 성악가이신 백남옥 교수님이 쓴 오페라 이야기를 출처로 해서 이곳에서 이야기와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 상황이라든가 이 원곡은 빅토르 피고에서부터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줄거리만 재미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애증, 증오, 복수, 사회적 타락,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오페라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피엔딩이 아닌, 그 당시에는 거의 오페라가 해피엔딩은 거의 없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절한 절망과 분노, 죽음, 안타까움, 이루지 못한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죽음으로서의 보답,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이지요. 네, 그럼 등장인물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만토바 공작이에요. 바람둥이고요. 테너죠. 그 다음에 리골레토. 이 사람은 바리톤인데 광대의 역할. 근데 꼽추면서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인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딸을 위해서 비록 자기는 광대로 비굴하게 살지만 딸을 극진히 사랑하는 극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딸이 리고레토의 딸이 질다. 네, 질다는 또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 바람둥이인 공작을 만토바 공작을 또 좋아하죠. 예, 그다음에 청부 살해업자 스파라프 칠레. 네, 이 청부 살인업자. 그다음에 청부 살인업자 이 스파라프 칠레의 여동생 막달레나. 네, 여기서는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질이 나쁜 여자로 볼 수도 있지요. 근데 이 막달레나 역시 만토바 공작을
사랑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오반나, 질다의 유모, 그다음에 몬테론의 백작. 여기선 백작이라는 분이 이제 공작도 있고 백작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몬테론의 이 백작은 자기 딸을 뭐랄까, 이 만토바 이 공작에게 그 지역의 최고의 권세자에게 자기의 딸이 농락당한 그러한 백작이에요. 그러니까는 속으로 앙심을 품고 있지요. 그다음에 마룰로, 공작을 따르는 귀족이다 이거지. 보르사, 공작의 신하. 이게 이제 그 만토바 공작 뒤에서 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공작을 해치지 못하고 또 좋은 정보 있으면 갖다 주고 하는, 리골레토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회 돌아가는 그러한 것도 갖다가 보고도 하고, 어디에 가니 어떤 여자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것도 보고하는 그러한 광대,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리골레토입니다. 네. 그다음에 체프라노 백작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체프라노 백작은 또 이런 파티에서 이 만토바 공작에게 자기의 아내가 농락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프라노 백작, 즉 만토바 공작에게 농락당하는, 그다음에 문지기로 또 나오는 분도 있고 여러 엑스트라 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리골레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대는 16세기 이탈리아의 만토바 공화국 제1막부터는 이렇게 시작되네요. 만토바 공작의 호화로운 궁정에서 열리는 무도회와 함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호색한 만토바 공작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미인들이 수두룩하다면서 자랑을 늘어놓고 있어요. 이에 부르는 아리아가 그 유명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아리아가 있어요. 테너 아리아. 공작이 나의 주위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예쁘게 보인다. 한 여자에게만 마음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여자를 택할까 저 여자를 택할까, 이런 아리아를 부르면서 무대가 아주 경쾌한 게 첨무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만토바 공작은 이렇게 노래하면서 손님으로 초대된 체프라노 베이스인데, 이 체프라노 백작 부인을 남들 앞에서 보란 듯이 가로채요. 가로채서 자기 침실로 끌고 갑니다. 이때 공작에게 딸을 농락당한 적이 있는 몬테론의 백작이 공작을 향하여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한 백작에게 리골레토가 탁 와서는 오직 못났으면 딸이 농락당하도록 가만히 있을까? 딸이 바람이 나서 공작을 좋아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심하게 빈정대면서 그들을 업신여깁니다. 공작에게 대들다가 경호원에게 끌려나가던 체프라노 공작은 공작보다도 리골레토를 더 비난하면서 너도 언젠가는 딸을 농락당한 아버지의 원한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장면에서 힌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 리골레토라는 이 제목은 원래 리골레토가 아니었어요. 원 제목이 있었는데 그건 까먹었어요. 근데 이게 저주예요. 제목이. 원래 제목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외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래서 리골레토는 그 말을 가슴에 들으면서 가슴에
칼을 찔린 듯이 움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도 딸이 있고 그 만토바 공작이라는 분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떠한 남자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질다인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움찔하는 거죠. 그래서 리골레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이 숨겨놓은 아름다운 딸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주라는 그러한 부제가 여기서 딱 떠오르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바꾸어서 무대는 리골레토가 그의 딸 질다를 숨겨놓은 교회의 어느 한적한 집으로 옮겨집니다. 남몰래 망토를 걸치고 어둠 속에서 주위를 살피며 집에 들어가려는 리골레토에게 낯선 사나이가 다가옵니다. 그 사나이는 자기의 직업이 자객이라고 소개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일을 맡겨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남의 눈을 피하며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일 것 같으면 무슨 피치 못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 리골레토와 자객 스프라프 친해, 그냥 자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자객가 같은 두 사람이라는 이중창을 또 멋지게 부릅니다. 나는 혀끝으로 사람을 죽이고 너는 칼로 찔러 죽인다. 나는 웃음을 만들고 너는 죽음을 부른다. 같은 두 사람이다. 이런 내용의 이중창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아버지와 딸로서의 아낌없는 애정이 흐른다는 점이 공통점이겠죠. 어떻게 저렇게 추하고 못생긴 리골레토에게 그토록 아름답고 청순한 딸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얼마나 지고자순한 부녀간의 사랑이란 말인가 하는 이런 아리아죠. 두 사람의 행복한 순간은 잠시뿐 리골레토는 어쩐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떤 수상한 청년이 자꾸만 그의 집을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청년은 다름 아닌 그 생마 만토바 공작, 바로 조금 전 성당에서 질다를 만난 후 그 아름다움에 반해 질다에게 접근하여 결국 사랑의 맹세를 하게 되었고, 한술 더 떠서는 질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대학생으로 변장한 후 그의 집을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만토바 공작은 여자라면 다 어떻게 유혹해서 자기의 것으로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공작인데, 이번에는 질다가 리골레토의 딸인지도 모르고 대학생으로 변장해서 그를 유혹해서 결국은 사랑의 맹세까지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만토바 공작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까짓 어릿광대 꼽채 딸인들 어떠랴. 그렇게 하면서 집에 돌아온 질다는 그가 천하에 둘도 없는 만토바 공작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를 그리워하며 아리아를 부르죠. 까로노메 체일 뮤꼬르, 사랑스런 그대 이름이요. 이러한 아리아를 아주 멋지고 서정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학생으로 변장한 만토바 공작은 성당에서 질다에게 자기 이름이 가난한 대학생 골테르 말데라고 말했습니다. 골테르 말데, 그리운 그 이름이요, 사모하는 이 가슴에 아로 새겨진 그 이름, 내 가슴에 사무친 사랑의 즐거움, 언제나 당신 곁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그대의 이름을 부르리. 대충 이러한 아리아를 질다가 소프라노 아리아를 멋지게
부릅니다. 사랑의 눈이 먼 청순한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노래인 것이죠. 한편 평소 리고레토의 독설에 원한을 품고 있던 귀족들과 궁신들은 리고레토의 집까지 쫓아왔다가 질다가 리고레토의 딸인 것을 알고는 오히려 잘됐다 싶어서 질다를 납치합니다. 그래서 궁신들은 집 밖으로 나오는 리골레토를 붙잡아 눈을 가린 후 쓰러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질다를 납치하여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고레토는 언뜻 몬테론의 백작이 자기에게 던진 저주의 말을 떠올리며 애통하지만 이미 질다는 납치가 된 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2막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 만토바 공작의 방이 열립니다. 궁신들이 나타나서 공작을 위해 리골레토의 딸을 납치해 왔다고 자랑합니다. 공작은 납치해 놓은 여자가 자기가 유혹했던 아가씨인 것을 알고는 은근히 기뻐서 방을 나갑니다. 잠시 후 시리에 빠진 리골레토가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리골레토는 자기 딸이 지금 생마인 공작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예감을 품고 미칠 듯한 리골레토 공작의 침실로 허둥지둥 뛰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곁에 있었던 여러 신하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리골레토는 분노와 원망에 휩싸여 울부짖습니다. 썩을 놈들아 문을 열어라. 이러한 유명한 아리아 코르티지아니 빌 라자 단나타. 잠깐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썩을 놈들아 내 사랑하는 딸을 얼마에 팔았느냐. 돈이면 사족을 못 쓰는 것들 너희들의 풍속이냐. 그러나 내 딸은 살 수 없다. 돌려다오 죽일 놈들아 문을 열어다오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바리톤 리골레토의 아리아가 펼쳐진 것이죠. 그때 마침 공작의 침실에서 질다가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추스르며 흐느끼면서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리골레토 아버지를 보고는 그의 팔에 쓰러지듯 안깁니다. 리골레토는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고 딸의 등을 두들기며 어루만지며 위로합니다. 울어라 내 딸아 눈물로 마음의 슬픔을 씻어 버려라 하면서 리골레토는 공작에 대한 복수를 굳게 다짐하면서 절규하듯이 아리아를 부르면서 2막이 끝납니다. 그리고 제3막에서는 호젓한 만초 강변 자객 스프라프 칠레가 경영하는 주막입니다. 느닷없이 주막에 나타난 만토바 공작은 저 유명한 여자의 마음 라돈나의 로빌레 뽐뽐뽐뽐뽐 하는 그 여자의 마음이라는 아리아를 부르며 이번에는 스프라프 칠레 그 자객 그 살인 청부업자의 여동생 마달레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람에 날리는 새털과 같이 항상 떠다니는 여자의 마음. 이때 이 여자의 마음을 갈대와 같은 게 아니라 새털과 같다고 하면서 여자의 마음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노래를 테너의 목소리로 멋지게 부르고 난 후에 그 살인 청부업자 주막집 창문 밖에서는 리골레토가 복수를 맹세하고 있으면서 질다는 또 다른 한쪽에서
마달레나에게 수작을 부리는 만토바 공작의 모습을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막장 드라마입니까? 그 후에 질다를 먼저 집으로 보낸 니골레토는 그 살인 청부업자에게 만토바 공작을 암살해 달라고 돈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폭풍우가 몰아쳐오는 밤은 깊어만 가고 있지요. 술에 취한 공작은 잠깐 잠이 들었을 때 공작의 풍모의 마음이 끌린 마달레나, 이 자객의 여동생이죠. 이 마달레나는 오빠에게 그를 죽이지 말고 살릴 방법이 없는가 하면서 애타게 조릅니다. 자객인 살인 청부업자 스프라푸칠레는 자기 누이 동생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누구든지 그 어두운 밤에 주막을 첫 번째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대신 죽여서 자루푸대에 넣어 니골레토에게 넘겨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다 말고 다시 주막으로 돌아온 질다가, 이 니골레토의 딸이잖아요, 외동딸, 순수한 질다가 우연히, 이 막장 드라마죠, 우연히 이 얘기를 엿들었어요. 휘몰아치는 폭풍우, 주막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객이 문을 열어줍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남장 차림의 질다가 문에 들어섭니다. 주막이니까 남장 차림을 하고 그 밤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 이 살인 청부업자 스프라푸칠레는 단검을 꺼내서 번쩍 휘두릅니다. 이때 번개가 빠방 뇌성을 치면서 검은 망토를 입은 니골레토가 나타납니다. 그는 자객에게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나서 시체가 들어있는 자루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시체가 들어있는 이 자루푸대를 강물에다가 던져버려야지 하면서 니골레토는 시체가 든 자루가 조각배에 실어서 강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뜻밖의 들려오는 노랫소리, 바람에 날리는 새털과 같이 나는 공작의 테너 목소리가 무대 뒤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공작 만토바를 죽여서 그 안에, 그 푸대자루 안에는 그 공작의 시체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 공작의 테너 목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겁니다. 무대 뒤에서.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번뜩 든 니골레토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 푸대들을 열어봅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번쩍합니다. 자루 속에는 그토록 사랑하는 외동딸 질다가 대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질다, 내 딸 하면서 이름을 외치며 목매어 쓰러지는 이 니골레토. 이때 막이 쫙 내려오면서 이 니골레토의 모든 스토리는 끝이 나는 것이죠. 간추리고 간추려서 핵심만 이야기한다 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백남옥 선생님, 교수님의 오페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테마를 엮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